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구리에서 7살, 10살 두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구리는 신혼부부를 비롯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젊은 엄마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마음 맞는 엄마들끼리 모여서 육아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거나 독서 모임 같은 걸 하면서 함께 할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집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고 도서관이나 주민센터를 빌리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아파트마다 경로당이나 노인정은 있는데 왜 아이들과 엄마들을 위한 공간은 없을까 궁금했습니다. 자유롭게 언제나 열려있는 공동의 공간이 있다면 오며 가며 들러서 아이들과 엄마가 편하게 수다도 떨고 우리가 어렸을 때 하던 실뜨기나 말타기 같은 놀이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아이들도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고 비록 아파트지만 옛날의 골목 문화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스님께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작은 공간도 없는 현실에서 아이들에겐 공동체의식을 가르칠 수 있고 부모들은 좀 더 안전하고 따뜻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이는 우리의 미래다 이런 말이 있죠. 지금이 아무리 우리의 삶이 좋아도 자식 농사를 잘못 지으면 집안이 망하고 젊은이들에 대한 이런 교육 환경이 나쁘면 나라가 쇠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것만 갖고 우리가 안 되고 미래도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을 위해서 경로당이다 이런 걸 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피땀 흘려 일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노후가 편안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도 시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가장 큰 이유가 뭘까? 누구든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봐요. 자, 저기 무슨 문제? 그래 돈을 왜 그럼 이런 데 투자 안 하고 노인정은 투자하는데 여기는 투자 안 할까 이 말이에요. 경제 문제인데. 뭐가? 예, 그렇습니다. 아이한테는 투표권이 없어요. 어린애한테 투표권을 준다면 이 문제 금방 해결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왜 청년들을 위한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느냐? 이거는 청년들이 투표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들이 전부 가서 투표를 한다. 요번에 이제 최순실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 생기고 촛불시 생긴 이후에 투표하겠다는 꼭 투표하겠다는 게 노인보다 청년들이 더 높아졌대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게 뭐 전에 나빴다 얘기가 아니라 청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 문제가 계속 사실은 방치돼요. 이 문제를 이 미래를 해결하려면 애를 딱 낳으면 그냥 돈 따지지 말고 요 사람 살아가는 과정만 얘기하면 애를 딱 낳으면 태어나서부터 만 3살까지 우리 나이로 4살까지죠. 만 3살까지는 자기 엄마가 키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3년간 유급휴가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키우면 거기 지원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엄마가 키우면 아무 지원이 없고 딴 데 갖다 맡기면 뭐 한다?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키울 수 있는 사람마저도 갖다 맡겨요.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그래도 제 아이를 어미는 더 사랑 안 합니까? 남의 아이를 더 사랑해요? 제 아이를 더 사랑해요? 근데 요즘 엄마들은 제 아이 하나 내지 둘 키우기 어렵다 그래요? 쉽다 그래요?
어려워하는데 유아교육과 나왔다고 20몇 살 먹는 처녀에게 애를 4명이나 6명 갖다 맡기면 키울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다음에 애 키워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애 키우는 거를 무슨 학교에서 공부해가 키워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없다든지 이런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자기 아이를 자기가 4살 때까지, 만 3살 때까지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그거는 1번, 3년 유급휴가를 줘야 된다. 2번, 도저히 재정이 없어서 못 주면 1년 유급휴가를 주는 대신에 2년은 무급휴가라도 줘야 된다. 무급휴가 준다는 것은 뭘 보장한다? 직장을 보장해 준다. 안 그러면 그 기간은 재택근무로 허용해 준다. 안 그러면 그 기간은 아이들을 얻고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회사에서의 육아의 이런 시설을 갖춰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아이가 3살 때까지는 엄마 품에서 자라게 해야 된다. 이게 심리적 안정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 아이 한둘 키우기도 어렵다는데 어린 처녀한테 남의 아이 6명씩 4명씩 맡겨가 돌보라 하니까 현실적으로 돌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좀 꼬집기도 하고 야단치고, 제 아이도 지금 꼬집고 야단치고 하잖아, 그죠? 그렇다고 CCTV 설치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는 만약에 시설 같은 데서 보살펴야 된다면 유아교육과 나왔다는 게 이 어린아이 3살까지 유아에 보살피는 자격이에요. 아이를 적어도 2명 이상 키워본 사람이 자격이니까. 키워본 경험 있는 이 유경험자를 교사로 채용하는 게 중요하다. 돌봄으로 채용하는 게 중요하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관점이 좀 필요하다. 이러면 이제 저항이 많아요. 직장맘들은 어떻게 지 아이를 지가 키우냐고 난릴 거고, 그래서 저한테 유일한 안티세력이 이 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유아교육과 나온 이제 교사들은 스님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 직업 들으려고 그러냐, 또 이게 난리겠죠. 그러나 이거는 누구 유불리를 떠나서 인간의 심리적 안정과 미래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살부터 이제 어린이집이나 어디 간다, 유치원에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거 초등학교처럼 완전히 무료로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부 국공립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사설 유치원 하는 사람 또 난리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경영의 이익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 전부 국가에서 매입하든지 해서, 이거는 애를 낳으면 적어도 중학교까지는 뭐다? 이거는 우리 공동체 사회 전체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래야 흙수저, 금수저 이런 게 좀 없어진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하되 3살 때까지는 끔찍히 돌봐줘야 되고, 유치원 어린이 있는 초등학교까지는 70% 돌보고 30%는 자기가 뭘 하도록 해야 되고, 중학교 가면 50%만 돌봐주고 50%는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고, 고등학교 가면 70% 자기가 알아서 하고 30% 돌봐줘야 되고, 대학 가면 즉 만 19살이 딱 되면 정을 딱 끊어줘야 돼요. 일체 돌봄이라는 건 없어야 됩니다. 간섭도 안 해야 되고 돌보지도 말고, 자녀들도 성인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결정하고 자립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딱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이 똑바로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지 않느냐? 돈은 우리가 낸 세금을 어디에 쓸 거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때 강의 꼬불꼬불하다 이거 똑바로 좀 하자 한 데서 22조가 썼다는 얘기 들었죠? 그거 꼭 써야 돼요.
녹색 성장한다고 돈을 그만큼 퍼부었는데 녹조 성장을 했다 이 말이에요. 다 녹조를 만들었잖아요. 그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엄청난 이제 국가 재정의 낭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거를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든 국공립 유치원을 만드는데 쓸 수도 있고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만드는 데 쓸 수도 있는 돈인데 여기만 돈이 이렇게 낭비되는 게 아니에요. 딴 데도 엄청나게 낭비돼요. 그 다음에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니까 엄청난 신무기 구입비가 드는 거예요. 그 남북 대결로 가니까 어차피 저쪽에는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만드니까 우리도 또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재작년에 나온 거는 세계 무기 제1위 수입국이 대한민국이었어요. 세계 총 무기 거래액이 718억 달러인데 한국이 구입한 무기가 78억 달러였어요. 78억 달러면 9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이거 문제 제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북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어떤 길을 찾는다면 우리가 이런 거를 조금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서 돈을 어떻게 쓸 거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질문자 제일 빨리 얘기하는 방법은 혹시 가능할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투표권을 주는 거예요. 태어나면 무조건 뭐를 준다? 투표권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어린애가 어떻게 투표하느냐? 그거는 15살 넘으면 지가 투표하고 15살 밑에는 누가 대리 투표한다. 엄마가 대리 투표하면 엄마가 투표권을 2개 갖죠. 그러면 이 문제 해결될까 안 될까? 해결이 돼요. 그러면 엄마가 대리 투표하는 게 그게 안 되지 않냐? 아닙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같이 그렇게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도 7살짜리가 임금이 올라가면 누가 그 모든 결정을 합니까? 엄마가 해요. 신라시대에는 20살까지 엄마가 했고 조선시대에는 15살이 성인이 되기 때문에 15살까지 엄마가 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 우리가 18살이면 18살까지 엄마가 대리 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 금방 해결이 되죠. 핵심이 아까 잘 지요. 투표권이 없어서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바로 이런 요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 갈 때 아파트 집 샀냐 이것만 보지 말고 이렇게 아이들을 육아하는 놀이터와 공동의 어떤 실내에 이런 미팅할 장소가 얼마나 공동시설로 잘 돼 있느냐. 여러분들 그거 안 보잖아요. 요즘 최신 이게 고급 빌라에는 다 뭐가 들어있어요? 고급 아파트에는. 거기 헬스장이 들어있고 아시겠어요? 사우나장이 들어있고 이런 것만 보잖아. 근데 얼마든지 그런 걸 만드는 걸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걸 안다면 바로 육아시설을 얼마나 그 속에 공동을 할 수 있게 갖춰놓냐 하는 건 요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 때도 여러분들 요구할 수 있고 이런 거는 대통령 선거보다는 어디가 더 좋다? 시장 선거.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하게 제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아파트를 여러분들 구입할 때 그런 조건을 자꾸 따지면 결국은 이 아파트 짓는 업자는 건설업자는 그런 거를 지음으로 해서 이렇게 젊은 이렇게 이 자녀를 둔 그런 부모들의 주택단지로 여기가 시설이 잘 돼 있다 이런 소문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게 첫째 필요하다. 근본적인 대책은. 두 번째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의 상태에서도 자꾸 요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다가 그런 시설을 사무실을 변경해서 그러니까 시장 방을 좀 좁히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시설을 요청하면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요구를 해야 된다. 근데 그걸 스님이 대신 가서 요구해 줄까? 나한테까지 그거 해결하라면 안 되고, 그건 역시 자기 문제는 자기가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애기 안고 이런 요구를 하는, 또는 애기 데리고 손잡고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그게 무슨 단순히 데모가 아니라 이거는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요구에 속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저는 만 2세, 4세 두 아이를 둔 엄마이고요. 네. 그 스님 말씀처럼 아이들한테 정말 맑은 마음을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원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마음이 그렇게 맑지가 못하고 부모로부터 받은 그 업식을 제가 이제로 인해서 아이들을 키울 때 한 번씩 이렇게 화가 올라와요. 그리고 화가 올라오고 아이들한테 화가 나는 게 시작이 분명히 됐는데 마지막에 그 화살이 아이들한테 가 있는 게 아니고 저의 친정 식구들과 부모들한테 제가 화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을 가지고 저 혼자 그 화가 너무 커져서 막 혼자서 화를 내고 있는데 그 화살이 부모를 생각하면서 막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 자기 뜻대로 식구들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항상 화를 내시고,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아버지셨어요. 권위적인 아버지셨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많이 원망도 하고 두려워도 하고, 또 저한테 가장 큰 산이고 이 산만 넘으면 저는 무서운 게 없고 두려운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이제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는 아버지를 그렇게 제가 원망하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에는 아버지가 너무나 안쓰럽고 지금까지 너무 이렇게 자기가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너무 이렇게 가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 원망은 진짜 씻은 듯이 없어지고 얼마나 그 자기 뜻을 잘 몰라주는 가족들하고 같이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겼던 저희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사라졌는데 그게 다시 엄마한테 가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살아오신 엄마를 제가 너무너무 지금 원망스럽게 생각을 하고 엄마한테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요즘에 그냥 통화도 잘 안 하는데 머릿속으로는 엄마가 그렇게 지금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하지만, 저도 이제 아이가 아빠 돌아가실 때 임신 그 만삭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산을 하고 이래저래 힘들어서 그랬는지 그런 엄마에 대한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게 제가 조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거를 좀 이해를 해야지 제가 아이들을 좀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왜 제가 혼란스러운지, 엄마를 왜 이렇게 자기가 내 말 한번 따라 해봐요. 네. 똥 누면서 밥 생각하고, 똥 누면서 밥 생각하고, 밥 먹으면서 똥 생각한다. 밥 먹으면서 똥 생각한다. 그게 자기요. 똥 눌 때는 똥만 누고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야 되는데, 자기는 똥 누면서 밥 생각하고 밥 먹으면서 똥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를 이 경상도 사투리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건 서울 사람들이니까 잘 모르겠죠. 경상도 사투리로 디비 쫀다 그래요. 이게 디비지다 이 말이 사투리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넘어지는 거를, 거꾸로 되는 거를 디비진다 이러거든요. 디비 쫀다 이 말은 거꾸로 산다, 뭐든지 거꾸로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미워했다가
미워하면 일관성이 있으면 돌아가시면 속이 시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또 어때요? 이제 또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족스럽게 삶을 살지 못한 게 아버지가 만족스럽게 삶을 살든 못 살았든 그건 아버지 인생이지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자기 인생이나 똑바로 살지. 그럼 자기 애들은 엄마 일에 슬퍼하는 걸 생각하고 애들이 슬퍼하는 게 엄마가 보기 좋으나 애들은 엄마가 어떻든 애들은 애들답게 사는 게 자기가 좋아. 애들은 애들답게 살. 그런 것처럼. 그럼 아버지 인생이니까 아버지 핑계 닫고 자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의 삶을 이렇게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자기는 미워하는 거를 아버지 살아있으면 아버지 미워하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엄마 미워하고 엄마 돌아가시면 남편 미워하고 남편 돌아가시면 이제 애들 미워하고 그런 시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좀 더 현명하게 사셨으면 그 스님 말씀대로 참으면서 살았지만 그게 아빠랑 싸운 거랑 똑같다는 그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더 살았던 엄마 아빠 인생이라니까. 그건 저 스님 법문 거꾸로 듣고 이제 부처님의 말씀은 자기한테 적용하면 양약이 되고 남한테 적용하면 독약이 된다. 자기는 지금 자기한테 안 적용하고 겨우 법문 듣고 누구한테 적용하고 있다. 엄마한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독약에 그러니까 말은 불교 부처님 법륜스님을 얘기하지만 자기는 지금 독약을 먹고 있는 거와 똑같다. 그러니까 거꾸로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디비 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핑계 대지 말고 자기가 슬퍼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나빠진다. 자기가 이렇게 살면 자기 아이도 자기처럼 된다. 그 아까 저기 보살님은 내가 생긴 대로 살아라고 해도 어때요? 한번 고쳐보겠다고 저렇게 나이든 할머니급으로 넘어가려는 사람까지도 저래 발버둥을 치는데 내가 아들 나이를 물어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잘 키웠든 못 키웠든 끝이 나서야 안 나서요? 끝이 났기 때문에 그건 돌이킬 수가 없어. 자기는 지금 아이가 2살, 4살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기는 생긴 대로 살면 안 돼요 하고 나한테 물어도 안 돼 이래야 돼. 자기는 목숨 걸고 고쳐야 돼. 왜? 아이를 위해서는 엄마는 자기를 버려야 돼. 자기가 죽더라도 이런 업식은 내 자식한테는 안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딱 독한 마음을 먹어야 돼. 그건 엄마만이 할 수,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엄마만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내가 못하는데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내가 처녀 때는 내 성질을 못 고쳐도 이게 자식한테 나쁘다 하면 엄마는 다 고쳐. 그걸 자식한테 알면서도 나쁘다. 잘 그러니까 엄마 자격이 없지 뭐.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이렇게 엄마에 대해서 참회를 해야 되는 거죠. 참회고 뭐고 버려. 엄마 아빠 거는 이제 버려. 자기는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 거 버리고 이제 아이한테 자기가 이렇게 조그만 애하고 자기가 싸우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이가 크면 사춘기가 되면 자기가 아이한테 맞는 과부가 생겨요. 왜 그럴까? 조그만 아이하고 싸우기 때문에 아이는 의식적으로는 이게 엄마지만 무의식 세계에서는 그냥 싸우는 상대방이야. 지금 힘이 없으니까 자기가 억눌려 살지만 자기가 힘이 되면 어떠니 때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하고 싸우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복은 할 수는 있어요. 말 안 들으면 밥을 안 줘버린다든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애한테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 입씨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입씨름을 하면 애하고 동급이 돼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기분이 나쁘면 그냥 아이고 이러면서 조금 사귀어서 어른다워야 돼요. 아시겠어요? 어른다워서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밥을 안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애하고 이렇게 맞싸우면 안 돼요. 맞싸우면 이게 동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우위에. 그래서 겉으로는 뭐하고
아주 포용력이 있는 것 같이 하고, 그러니까 소위 태블보 위에서는 뭘 주고 당근을 주고 태블보 밑에서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제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엄마는 자기하고 친구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고 두려워도 해요. 엄마 잘못 건드리면 손해다, 이걸 느끼게 해야 되는. 싸우면 어떠냐? 막 싸우면 막 뺏고 이렇게 싸우면 어떠냐? 그건 친구예요. 친구가 되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괄시받는 과부 같다랍니다. 그래서 이게 엄마가 어른스럽게 딱 엄마든 아빠든 애들하고 안 싸우고 어른스럽게 딱 대하면 아무리 아들이 크고 뭐 해도 부모한테는 못 던집니다. 딱 심리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모한테는 못 던진다 하는 의식이 탁 박히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애들이 부모 때리고 막 부모한테 대항하고 이게 왜 생기냐? 어릴 때 애하고 싸워서 그래요. 그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지금 굉장히 자기한테도 나쁜 결과가 오고 아이들한테도 부모를 때리면 그 맞는 부모도 불쌍하지만 애도 천하에 어때요? 비난받는 사람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 아이한테도 굉장히 나쁜 짓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하고 싸우면 안 돼요. 뭐 어쩌면 4살짜리하고 싸워. 어떤 사람들 보면 웃긴데 5살짜리하고 완전히 무슨 동네 개싸움 하듯이 말로 막 싸우고 이래요. 그러지 말고, 그래 절을 하면서 저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렇게 계속 자기한테, 한 여자가 아니고 뭐 누구의 엄마의 뭐 딸이 아니고 이제 누구라고? 하나의 엄마다. 엄마는 아이의 신이에요. 아이의 모든 것이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입니다. 저는 아이에게 있어서 신입니다. 이렇게. 저는 아이의 관세음보살입니다. 이렇게 자꾸 자기를 엄마라는 걸 자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화도 조금 줄어들 거예요.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질문과 답변에 들어가겠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은 화상으로 준비가 되어 화상으로? 있습니다. 네, 아이고. 일본에 거주하시는 분이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네. 일본에 계시는 님께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연결돼 있나요? 네, 일본의 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스님 보이시죠? 예, 잘 보입니다. 직접 질문하시죠. 예. 네. 저는 스님, 지금 만 2살짜리 아기를 기르고 있고요. 네, 뱃속에는 첫째랑 3살 터울이 나는 아이를 임신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일본인이고요. 남편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안정감을 줘서 뭐 딱히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요. 제가 일본에 살면 살수록 계속 좀 한국에서 아이를 기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해져서요. 근데 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남편은 일본제도 있고 이래서 한국에서 살 수는 없고요. 아이들 장래를 생각해도 일본에서 기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 하나를 이렇게 다 잡고 생활을 하면 온 가족이 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제가 안정된 마음으로 아이를 기를 수 있는지 스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정된 마음으로 애 키우는 길은 없습니다. 이미 자기 마음이 안정될 수가 없는데 시키면 결혼을 잘못한 거예요. 뭐 좋다고 그렇게 외국인하고 했어요. 그렇게 자기가 지금 우울하잖아요. 네. 우울하면 아이는 100% 우울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미 벌써 이 큰애는 벌써 우울한 거예요. 지금은 맹랑하고 웃지만은 크면 나중에 우울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안 그러려면 자기가 일본에 사는 거를 즐거워하고 재미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만나면 너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만 살지 메롱 나는 일본에도 가서 산다 이렇게 자기가 일본에 사는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야 돼요. 난 한국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사니까 두 군데서 살아보잖아, 그죠? 너는 한국 남자밖에 못 만나봐야지 나 일본 남자하고도 산다 이렇게 마음이 늘 기뻐야 되는데 아이고 괜히 일본 남자 결혼하기 방구석에 처박혀가 내가 이거 뭐하는 짓이고 이런데 어떻게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아이가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아예 지금 조건 자체가 그 자기가 이혼을 하든지 안 그러면 남편 멱살을 잡고 한국으로 끌고 오든지 뭐 그냥 라면 먹고 살아도 좋다. 애 키울 때까지만 한국에서 살자. 왜? 애 키우려면 엄마가 행복해야 되고 엄마가 행복하려면 내가 한국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국에 가자. 이렇게 뭐 땡깡을 피우든지 이제 그게 아니다 싶으면 네. 수행자니까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바꾸려면 일본이라서가 아니라 일본이라서 좋다. 아시겠어요? 시어머니 안 마셔서 좋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자꾸 그리고 공연히 한국에 있으면 친구 만나고 뭐 만나고 해서 나가야 되고 한데 안 그래도 좋다. 안 그래서 좋다. 이렇게 자꾸 자기의 처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애하고 산책도 하고 이렇게 공원에도 놀러 가고 이렇게 자꾸 일본의 좋은 점 뭐 저기 절에도 구경 가고 이렇게 일본에 사는 집 갖고 구경하자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갖고 그래도 잘 안 되면 뭐 옷 사고 뭐 사고 이런 데 돈 쓰지 말고 돈을 조금 아껴놨다가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한 3일 애하고 데리고 한 3일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고 친정에 와서 며칠 있다가 돌아가고 2달에 한 번 오든 석 달에 한 번 오든 한 달에 한 번 오든 딴 걸 아끼고 그래서 자기의 심리 상태를 자꾸 이렇게 즐겁도록 만들어야 돼. 그게 아이를 위해서 제일 좋은 거예요. 다른 건 뭐 책을 아무리 보고 뭐 애한테 영양식을 아무리 먹이고 뭘 어릴 때부터 무엇은 학원에 보내 가르치고 그건 부차적인. 자기가 행복한 것이 아이에게 제일 좋다. 정신 건강에. 알았어요? 그럼 네. 어떻게 하면 자기가 행복하냐? 이래서 불행하다. 이래서 우울하다. 그러지 말고 이래서 기분 좋다. 이래서 행복하다. 자꾸 매사를 이렇게 바꿔야 돼. 그런 절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 절을 하면서 아까 저 기도하는 얘기 했잖아요. 그죠? 절을 하면서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편안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자꾸 이렇게 해야 돼. 자꾸 자기는 행복하다 그러고 저는 편안하다 그러고 이거 재밌다 그러고 자꾸 자기한테 자기가 일종의 암시를 줘서 일종 행복 세뇌를 시켜야 돼.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래가 자꾸 얼굴에 가끔 거울을 보고 얼굴이 좀 찡그러져 있으면 얼굴을 빨리빨리 펴고 찡그러진 얼굴 펴야 행복이지 거기다가 뭘 바른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님과 비슷한 질문 또는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요. 어디에 계십니까? 육아와 관련해서 질문 갖고 계시죠? 네, 직접 스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키우나 뭐 자기가 뭐 때문에 예, 키우나? 안녕하십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육아 휴직을 내고 지금 4개월째 제 아기를 보고 있습니다. 네. 와이프는 지금 3개월 출산 휴가를 끝나고 그다음에 12개월 육아 휴직을 마치고 지금 복직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기를 보면서 이제 잘 적에 뭐 빨래도 돌리고 널고 하면서 이제 스님 그 팟캐스트로 많이 듣고 있는데요. 네.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행복해야 된다, 뭐 기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아빠가 길러도 됐는지가 상당히 궁금한 겁니다. 이게 저도 이제 항상 기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와이프도 스트레스 안 주고 저도 와이프 스트레스 안 주고 항상 둘 다 행복하게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한 가지 지금 걱정되는 게 혹시 엄마랑 떨어져 지금 제가 1년을 기르고 다시 와이프가 다시 아기를 기를 예정인데 요 1년 동안 혹시 아빠가 기름으로써 잘못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어서 한번 스님께 좋은 첫 1년을 엄마가 키웠어요. 예, 1년 5개월을 엄마가 길렀습니다. 제일 좋기는 3년을 엄마가 키우고 그다음에 아빠가 키우면 제일 좋은데 뭐 현대 꼭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인간성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첫 3년을 엄마가 키우면 그 엄마의 기본 그 심리가 업식이 아이의 마음바탕이 되는데 할머니가 키우면 할머니의 심리가 마음바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1년, 3년 사이에 이제 엄마가 키우고 아빠가 키우면 이제 자기가 이름은 아빠지만은 아이의 심리 바탕의 모체가 되는 데는 엄마 역할이에요, 지금. 자기 아빠라고 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름은 아빠라고 불러도 자라는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할머니가 키워도 아이에게는 뭐의 역할을 한다? 엄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역할은 아이를 야단치는 건 아니에요. 야단치고 뭐 하는 건 선생님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아이를 그냥 지나치게, 옛날에 할머니들이 또 지나치게 그러면 애 버릇없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이를 가능하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지나치면 안 되지만 따뜻하게 해야 되고, 혹시 이게 조금 어긋나면 요즘 그 아이들 학대처럼 막 오줌 못 가린다고 때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줌을 못 가리면 오줌을 가리도록, 잘 걷지 못하면 걷도록 꾸준히 반복해서 연습을 시키는 게 중요하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거는 안 된다. 그렇다고 뭘 물건을 깨거나 뭘 하는 걸 내버려 두라고 혹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반복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그걸 단박에 고치려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 고쳐지기는 고쳐지는데 심리가 억압이 되는 거예요. 심리가 억압이 되면 나중에 이게 다 커서 이제 정신적인 어떤 그런 질환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 키우는 것보다 못하지만은 아빠가 키운다고 막 특별히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아빠라고 하지 말고 자기가 키우면 그냥 자기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막 반반씩 키우면 주로 이제 육체는 엄마 아빠의 그 정자와 난자가 수정해서 이루어지니까 유전자적으로 딱 절반씩 닮거든요. 뭐 얼굴이 엄마 쪽으로 많이 닮고 아빠 쪽으로 많이 닮으니까 얼마 닮았다 아빠 닮을지 몰라도 전 몸의 신체 구조를 따지면 딱 절반씩 닮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심리적은 어떠냐? 대부분 자연 상태로서는 이 낳은 어미가 아기를 키우기 때문에 심리 바탕은 주로 엄마를 닮습니다. 그게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키우면 이제 그것도 반반씩 닮겠지. 그래 괜찮아요, 그거는. 제가 육아휴직 다 쓰고 다시 와이프가 기를 예정인데 그럼 그렇게 계속 해도 해도 되겠죠? 괜찮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키우는 방식에 따라 아이가 약간 혼란을 느낄 수는 있어요. 엄마하고 자기하고 하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좋게 말하면 양쪽을 다 융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심리가 이게 분열이 될 수가 있어요. 동일한 방식으로, 이게 초기이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쫙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약간 다른 게 서로 깔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남자들이 키워서 그 어떤 게 나타나는지 아직 이게 별로 이런 케이스가 이제 요새 와서 생겼잖아요, 그죠?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할머니 집에 가서 키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엄마가 안 키우고 할머니 키우고 엄마 키우고 이러면 엄마가 쭉 키우는 것보다는 약간 심리 안정도가 좀 떨어집니다. 심리가 약간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자기가 그런 거를 감안해서 키우면 되지, 뭐 크게 나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막 이렇게 막 야단치고 막 짜증내고 이러면 빨리 회사 가는 게 나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기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자기가 애 키우는 게 재밌으면 저절로 좋아져요. 예, 행복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빠의 행복한 육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요 9살하고 7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예. 저는 화가 많아요. 예. 그래서 스님 유튜브 보고 화나는 것을 알아차리거나 그리고 또 화가 난다, 화가 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화가 줄어든다고 했는데요. 그럴 때도 있지만 아이들한테 혼내고 나서 바로 알아차리고 나서 미안해, 엄마가 미안한데 하루에 이걸 12번씩 반복을 해요. 근데 안 하는 것보단 그래도 어린아이지만 사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어떨 때는 아들이 잘못해서 7살인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됐지? 이렇게 해서 좀 때리면 안 되는데 살짝 쳤거나 하면 엄마 사과하세요. 뭐 이제
엄마 참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야지 이러면 내가 엄마인데 이게 친구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안하단 말을 너무 반복하는 건 어른으로서 채신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제신머리가 없지만 그거 당연하지. 그러면 화가 날 때마다 이제 좀 줄여 한 애들한테 화풀이는 아니지만 화를 낸단 말이에요. 왜 내는데? 그냥 그러니까 단순한 건데 아들을 공부를 가르치는데 뭐 7개 더하기 2개는 9개다 이렇게 하다가 공부는 원래 엄마 가르치는 거 아니야. 네, 저는 날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러면 어떻게 7살짜리를 다른 아니, 사람 그냥 7살에 학교 유치원 모랭은 학교 보내면 배우지. 아니 저도 스님 동영상 보고 아이들 공부를 안 가르쳤거든요.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아니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는 엄마가 하면 안 된다 이 말. 공부 가르치는 거는 그 공부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선생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죠. 여자분들이 운전은 남편한테 배우는 거 아니다. 골프도 남편한테 배우는 거 아니다. 왜? 성질부터 내기 때문에. 그러면 형제 간에도 형이 동생을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모르면 바로 성질을 내거든. 이것도 모르나? 이러면서 주먹부터 먼저 올라가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것도 모르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가르치지. 알 바에 뭐 때문에 가르쳐요. 지 알아서 하지. 그러니까 10번 모르면 11번 가르쳐야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나 형제나 부부나 이건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심리적으로 분석하면 이렇게 자기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가 알면 아내도 알 거다. 내가 알면 동생도 알 거다 하는 이 동일시하는 무의식 세계의 심리 현상 때문에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들 보세요. 나한테는 짜증을 잘 내도 이웃집 여자한테는 짜증 안 내죠. 어떻게 보면 나빠. 그리고 집에 있을 때 뭐 어디 시장 갈 때 뭐 어디 외출할 때 꼭 내가 들고 가도 내 것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는데 동창회는 어디 부부 동반하면 또 남의 여자 건 잘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잘 받아줘요. 그럼 막 질투하고 이러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물건은 잠시 들어주면 되고 마누라 물건은 평생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손도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여자한테는 짜증을 내고 싶어도 잠시만 참으면 되잖아, 그죠? 1시간이든 뭐 10분이든 요런만 참으면 되는데 마누라한테 짜증 안 내려면 평생 참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한테는 화도 잘 내고 짜증도 잘 내고 하는 게 자기와 동일시예요. 그래서 이 가리키는 거는 특별한 수행이 된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부부지간에나 부모자식 간에나 형제간에는 가르치는 거 하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가 많은 그런 뭐예요? 이 위대한 사람들 학습할 때 보면 항상 스승이 따로 있잖아. 부모 따로 있고 스승이 따로 있잖아. 누가 부모가 스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없어요. 부모는 아이들을 야단치면 안 돼요. 부모는 항상 아이들에게 상처가 안 되게 자비심으로 감싸주지 야단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야단도 치고 애 해달라는 대로 해줘요.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버릇이 나빠지고 야단치면 심리적 억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야단을 치면 안 되고 버릇을 안 나쁘게 하려면 뭐 한다? 안 되는 거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화를 내거나 때리거나 하면 안 되고 그냥 안 해주면 돼. 근데 가르치는 거는 집착을 하게 해야 돼. 가르치는 건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게 집착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만약에 내가 애를 꼭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 2 플러스 7은 9다 하는 걸 애를 2번 가르치는도 모른다. 그럼 매를 가지고 애한테 줘가지고 엄마 종아리를 2대 때리게 해야 돼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애가 이제 저도 그 교육법으로 다른 게 내가 뭘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내가 너희를 잘못 가르친 탓이다. 그 효자손으로 엄마를 때려라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세게 때려. 내가 그거 교육법가 안 되더라고.
그 뭐야 너무 좋아하면서 때린다는 건 심리가 억압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 억압됐다는 거. 아 내가 아이들 심리를 억압했구나 이렇게 이제 알면 되고 그럼 앞으로 심리를 억압을 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밥 먹어라 이러는데 애가 밥을 안 먹어. 그러면 밥 안 먹으면 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밥 먹어라 이렇게 알리고 한 번 더 알리고 그 다음에 내가 밥도 안 먹고 치우면 되는 거야. 안 오면 짜증내지 말고. 그 애가 와서 엄마 밥 줘 하면 냉장고에 차다 먹어라 하면 애가 뭐 차려줘 이러면 네가 차려 먹어라. 엄마 일은 아까 끝났어. 이렇게 하면 돼. 짜증을 내지 말고 아까 먹어라 그랬더니 안 먹고 이제 와서 먹고 이러면 안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아이고 그러나 배가 고프나 네가 차다 먹어라 그러면 엄마 차려줘 이러면 엄마는 할 일 끝났어. 먹고 싶으면 네가 차려 먹고 차리기 싫으면 먹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절대로 안 되는 건 안 된다. 딱 이렇게 질서가 잡혀야 돼요. 절대로 그거를 양보하면 안 돼요. 그러나 대신에 화내고 짜증내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화내고 짜증내고 또 해주고 욕을 하고 또 해주고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여기 전라도 사투리는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꾸로 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경상도 사투리는 이걸 디비 쫀다 그래요. 거꾸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 버릇도 나쁘게 만들고 심리적 억압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처럼 그렇게 화내면 아이들이 나중에 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크면 엄마한테 저항하고 덤비고 나중에 부모 폭행하고 이런 일이 생겨요. 바로 매주니까 때리는 거만 즐거워하면 때린다. 그러면 그게 일종의 근데 폭행이에요. 저는 애들을 개인적으로 안 때리는데 체벌은 하죠. 뭔지 아까 주워 박는다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화를 탁 냈잖아요, 애들한테. 안 내야지. 화를 안 내야 된다니까. 이제 냈으면 전기 충격기를 가져와서 지져야지. 애들한테는 화를 내면 안 돼. 남편한테는 화를 내고 사과하면 되는데 애들한테는 안 돼. 애들한테는 그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상처를 스트레스를 줘. 엄마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애를 낳지 말아야지. 성질이 그래 더러우면. 난 내가 성질 더러운 줄 아니까 그거를 적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정말 우리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아이를 사람으로 키우려면 엄마가 딱 죽을 각오를 하고 딱 안 낸 건 아니라고 딱 고쳐야 돼. 내 혼자 사면 못 고쳐도 아이 엄마는 고쳐야 돼. 자꾸 그걸 적당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애를 둘이 어디 딴 집에 입양을 시키든지. 엄마 자격이 없어. 애들한테 자꾸 짜증내고 성질내는 건 엄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처럼 생각하니 그런 거예요. 남편한테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애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른은 사과하고 또 해도 돼요. 근데 애들은 그러면 엄마로서의 아무런 신뢰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저기 갖다 전파상에 가서 충격기 하나 사다 놓고 자기도 모르게 화낼 때마다 방에 들어가 조용히 애들 보는 앞에서 하지 말고 조용히 지지고 쓰러지고 충격기 살 돈이 없다. 그러면 한번 화낼 때마다 1000배씩 하세요. 그러니까 절을 해보면 화 한 번 내고 1000배 하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그거 한 10번만 하면 막 화가 올라오다가 어디 가버려. 그렇게 해가 딱 고쳐야 될 일이에요. 알았죠? 그걸 적당하게 하면 안 돼. 감사합니다. 네. 저는 5살, 7살 딸 아이의 엄마인데요. 네. 제가 평소에 좀 짜증과 화가 좀 있어요. 근데 남편하고는 사이가 좀 좋은 편이어서 뭐 싸움을 하거나 제가 남편한테 짜증을 내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듣거나 떼를 쓰거나 할 때는 저도 모르게 감정이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이한테 안 좋은 건 물론이고 저한테도 참 계속 죄책감이 들고 아이한테는 미안함이 항상 마음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많이 낮아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엄마로서는 부적격자예요. 네. 육체가 있어서 애를 낳는 것까지는 되는데 네. 개가 새끼를 낳듯이 낳는 것까지는 되는데 이렇게 사람으로 키우는 엄마로서는 부적격자예요. 엄마가 짜증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아이들 심리가 첫째 불안해지고 네. 두 번째 심리가 억압이 돼요. 심리가 억압이 되면 나중에 어떤 증상이 났냐, 사춘기가 넘어가면 저항을 해요. 애가 말을 안 듣고 저항을 한다고요.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야단치면 톡 반발하면 아이고 애가 심리가 억압이 됐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심해지면 네. 이제 부모한테도 이제 힘으로 대들기도 하고 더 이제 이 뭐예요? 사회 나가게 되면 술을 먹을 때 포금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술 주정을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주정하면 남편이든 자식이든 술 주정을 하면 아 심리가 억압이 됐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심리가 억압이 돼가 말이 밖으로 못 나오고 목구멍이 걸리거든요. 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여기서 안 나와요. 망설이고. 이제 그런데 술을 딱 먹으면 의식이 약간 마비되니까 이제 무의식이 이제 자동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옛날에 억압됐던 것이 겹치면서 이게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이제 고장난 녹음기 틀어놓듯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제 이러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주죠. 그럴 때 부모라면 자식에게 아이고 내가 언제 어땠는지는 잘 기억을 못하지만 엄마로 인해서 아이가 심리가 억압이 됐구나 이래가 풀어주든지 만약에 이제 그 부모는 당연히 원인이 자기니까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아내이면 남편 그걸 풀어줄 여자들이 별로 없어요.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지. 그걸 불쌍히 여기 엄마가 아니니까 불쌍히 안 여기거든요. 내가 잘못 만났구나 이렇게 바꾸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몇 번 또 시작이다 이러면서 고치려고 해보는데 안 고쳐지죠. 근데 고쳐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싸움이 나고 결국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내 자식이 아니라도 내 남편이라도 엄마 같은 마음을 내면 아 우리 남편이 어릴 때 어떤 이유로 심리가 억압이 됐구나 이렇게 불쌍한 마음을 좀 내면 그러면 이제 주정을 하면 등을 두드려주고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요 여보 아이고 그래 그래서 당신이 힘들었군요 이렇게 어린애 달아주듯이 달아주면 이제 조금 몇 번 되풀이 되다가 이제 취해가 수그러져 잔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계속 그렇게 반복 좀 해주면 이 맺힌 게 조금씩 녹아나는데 요즘 그렇게까지 할 여자들이 별로 없다는 데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키울 때 딴 여자한테 맡겨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첫째는 그런 심리 억압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심리 억압이 됐다면 사춘기 때 이 증상이 나타날 때 또는 뭐 초등학교든 증상이 나타날 때 그걸 갖다 계속 더 야단치지 말고 풀어줘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아이 엄마로서 네. 그건 육신을 개 키우듯이 뭐 강아지 키우듯이 키우는 거, 먹여가 키우는 거 이건 할 수 있는데 아이의 심리가 안정이 되고 억압이 없이 키우는 그 소위 엄마로서는 자격이 없으니까 사표를 내고 엄마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오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엄마로서의 아이가 20살 때까지라도 엄마로서의 자세로 돌아가든지 이제 진짜 그건 아까 옆에 앉은 그분은 처녀 같던데 그런 분은 안 보면 된다 그러는 거 보니 처녀 같았어요. 결혼한 사람은 안 보면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야말로 전파상에 갔다 와야 되겠어요. 전파상에 안 가고 딴 엄마한테 애기 엄마한테 넘길래요. 전파상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엄마 노릇을 할래요? 전파상에 가더라도 엄마 노릇 하고 싶은데요. 요즘 전파상 찾을 수도 없는데요. 그러면 저한테 이따 나갈 때 돈을 주면 제가 사서 보내드릴게요. 저 108배 하고 싶은데 항상 그 정도는 40 108배 갖고는 안 돼요. 그러면 10,000배 해야 될까요? 아니, 하루에 3,000배씩이에요. 10,000배 한 번 한다고도 안 되고. 깨달음장에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이제 그냥 그 하루에 108배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108배 절하면 몸에는 좋아요. 근데 이건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몸을 단련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참회의 개념보다는 약간의 벌칙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단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화를 낼 때마다 엄청나게 손해를 봐야 고쳐지는 거예요. 자기 한 번 짜증낼 때마다 1,000만 원씩 벌금을 물면 해결이 될 거예요. 몸이 고단하게 안 하려면 그럼 제가 돈을 좀 벌죠. 뭐. 자기 화 한 번 낼 때마다 저한테 1,000만 원씩 보시를 하면 어떨까요? 그럼 하루에 1,000만 원씩 하면 한 달에 3억인데. 그렇게 손실이 크면 개선이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질이 된 거는 굉장히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나 외부에서는 제어가 돼요. 왜? 눈치를 보니까. 근데 아기한테는 제어가 잘 안 돼요. 눈치 볼 일이 없잖아요. 자기 무의식 세계가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짜증을 내는 게 남편이 잘해서 안 일어나는 거고 자기가 약간 남편의 눈치를 보는 거죠. 잘 보이고 싶은. 근데 아기한테 드러나는 그게 자기의 본 까르마, 업식이에요. 그건 엄마로서는 부적절해요. 그러니까 첫째 깨달음의 장에 가서 이 아이를 남편한테 맡기고 합의해서라도 한 5일 정도 화가 나는 근본이 뭔지를 살펴서 좀 화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돼요. 근데 그걸 갔다 오면 한 달은 괜찮은데 또 시간이 흐르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요. 이 업이란 게 무섭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딱 근본을 잡으면 그 다음에 꾸준히 그거를 알아차려야 돼요. 쉽게 그러면 깜깜한 데다가 바늘 넣고 작은 구멍 뚫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계속 더 크게 뚫어야 돼요. 또 성냥불을 딱 켠 것처럼 그래요. 좀 있으면 폭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자꾸 옆에서 기름을 붓고 해가 불을 자꾸 크게 만들어서 바람이 불어도 안 꺼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 선에서는 처음에 탁 불을 밝히는 것을 초견성 그러고 그걸 이제 바람이 불어도 안 꺼지게 그걸 키우는 거를 이제 보림이라 그래요. 보림. 그러니까 초견성은 쉬워요. 단박에 은하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보림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걸 키워서 어떤 상황에서든 그걸 꺼뜨리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든 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걸 이제 여러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경험하는 동안에 실패를 많이 해요. 나도 모르게 화가 불쑥 나왔다가 내가 또 놓쳤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을 받으면 막 옛날에 10번 화내면 이제 아직도 화를 내지만은 한두 번 낸다든지 이렇게 팍 줄어들죠. 이렇게 자기가 엄마로서의 이게 자기 성질을 고치는 건 자기가 잘 못해요. 근데 애기 엄마들은 보통 고쳐요. 왜? 모성애라는 것은 자기보다 생명이 자식을 더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 거라면 내가 과보를 받고 말겠는데 자식한테 나쁘다 그러면 엄마들은 막 죽기 살기로 도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애기 엄마로서 애기한테 나쁘다 그러면 그 자기 애기도 또 커서 자기처럼 또 이렇게 짜증내고 이러면 대를 물려서 이게 유전하듯이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업식이 대물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대해서 딱 끊어주면 좋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